뇌졸중이나 암 같은 난치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산소가 사람의 몸 안에서 작용하는 모든 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대전방송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인의 대표적 난치병으로 꼽히는 게 암과 뇌졸중 치매입니다. 세포 산소 호흡에 부산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주 원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활성산소의 체내 작용은 그동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성원 박사팀은 활성산소가 세포 내에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변환시키는 전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세포 내 활성산소가 다량 발생하면 옥시R이라는 스위치 단백질이 이를 감지하고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변형된 단백질과 정상 단백질을 격리시키는 등의 방어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국민 여러분, 오늘의 건강보고서에서는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는 기본 중에 기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제 1순위, 위암, 폐암, 간암 등 각종 암, 환자 수 500만 명, 국민질병 당뇨,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동맥경화, 심근경색, 젊은이에게도 찾아오는 중풍, 공포의 대상, 치매. 이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법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기획 맨투맨 건강보고서 제18탄 활성산소. 거의 모든 국민뿐 아니라 건강보고서 제작진들도 처음 들어본 만병과 노화의 근원 활성산소.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호 생긴 활성산소가 온몸 구석구석을 공격하고 세포와 DNA를 파괴하고 당신의 몸을 산화시킨다는 걸 아십니까? 당신이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당신이 공부와 직장일 등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한 근본적인 원인 활성산소라는 걸 아십니까? 활성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산화시키고 이로 인해 당신의 얼굴과 몸을 빨리 늙게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활성산소로 인해 DNA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아십니까? 좌측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 때문인데 원인은 활성산소다. 몸 안의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본래 몸 안의 병균을 퇴치하고 간을 해독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 양이 지나칠 경우 활성산소는 이름을 사실 잘못 지었죠. 이게 활성산소라기보다는 독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각 세포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각종 암 이런 것들이 모두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산소가 인간의 몸에서 단순하게 그 병원균에서 자신들 갖다 보호해 나가는 수준을 넘어서 과다하게 증가가 되니까 그 병원균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공격하는 유해 물질로 전환이 된 겁니다. 활성산소는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효소가 만들어지는 세포나 DNA를 공격하고 활성산소로 인해 DNA 구조가 깨져서 돌연변이 암세포가 된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며 뇌출혈, 치매는 물론 위궤양, 에이즈, 당뇨병,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올해 64세의 이 환자는 15년째 관절염을 앓고 있다. 무릎에 물이 차 통증이 심해지면 수시로 물을 빼줘야 하는데 관절염의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지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의 원인도 활성산소다. 수정체에 하얀 이물질, 즉 화산화 지질이 끼어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것인데 자외선이 수분과 반응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활성산소는 안구의 불포화 지방선과 반응해 화산화 지질을 만드는 것이다. 성인병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뇌졸중하고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인데 그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중간에 매개 역할을 활성산소가 한다고 많이 보고 있죠.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지만은 흡연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폐암을 일으키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최근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 과산화수라는 그 활성산소가 생기는 물질이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암이 발생한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인체에 무해한 물이 되는 활성수소가 필요하다.
지난 1997년 영향력 있는 생물과학 학술지에도 활성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고 각종 연구 자료에 활성수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물을 이용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소개되었는데 이 물 속에는 수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MBC 생명수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당뇨병 치료로 유명한 일본 교화병원을 소개했는데 이곳에서도 또한 수소가 풍부한 물을 마시는 것이 치료법의 한 가지였다. 방송에서 소개된 물들은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 활성수라는 점이다. 2007년 수소 연구의 공자인 일본 의과대학의 오다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주 실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소가 함유된 수소 활성수는 유해한 활성산소만을 제거한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억제한다. 뇌경색을 극적으로 개선하였다. 체내 산화 지질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동맥경화를 억제한다. 이러한 수소 활성수의 치료 사례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 3대 기적의 물 중 하나인 프랑스 루르드 샘물. 현대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난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는다. 1971년 뉴스위크에는 믿을 수 없는 기사가 실렸다. 신장암을 앓던 3살짜리 여자아이가 루르드 물을 마시고 완치됐다는 것. 루르드 샘물로 많은 이들이 기적을 경험했고 루르드 의료국에서는 병을 완전히 고친 이들에게 완치 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동안 단신 혹은 전신마비, 암, 시각장애를 앓던 환자 67명이 병을 완치하고 이 증명서를 받았다. 샘물이 있다.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의 먼 길을 찾아온다. 가볍게는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부터 심각한 통증과 암, 각종 난치 질환까지 루르데나우 물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독일 도르트문트의 한 작은 도시 카멘. 심한 뇌출혈로 온몸이 마비가 됐던 로베르트 라프 씨. 지난 2000년 로베르트 씨는 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한 뇌경색 및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온몸에 마비가 찾아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한다. 2000년 10월 12일 2개의 출혈이 발생한 후 거의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 Und dann sind wir immer wieder nach Norden, haben da Urlaub gemacht, in Stollen und Wasser getrunken. Und er hat wieder laufen gelernt. Er war rechtzeitig nicht gelähmt, aber beeinträchtigt. Er hat geschüttelt, hier geschüttelt und das Bein. So. Und das ist nicht mehr. Er kann, hebt mal hoch, die Hand hoch. Und er hat geübt, hat das wieder gelernt. Und das ist auch Nordenau. Auch Nord. Immer Wasser einreiben und so, ne? 움직이지도 못했던 로베르트 씨는 이젠 혼자서 걷기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루르데나우의 기적이라고 믿고 있다. 활성 수소량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공동 연구 결과 루르드와 루르데나우 샘물에는 다른 일반 물보다 활성 수소의 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독일의 한 유명한 연구소에서는 320명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마시게 했다. 3개월 만에
혈당 평균값과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당화 혈색소 값이 크게 줄어들었다. 활성수소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기적의 샘물들 속에는 활성수소가 가득 차 있는데 이는 자연에서는 극히 보기 어려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히 활성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수소 활성수라. 일본에서는 이미 각종 수소수가 시판되어 300ml당 5,000원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NHK 방송에서는 활성수소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일본 의과대학 오타시게로 교수팀은 아주 적은 양의 수소로도 활성산소가 약 60%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뇌경색을 일으킨 실험용 생쥐에게 수소 농도 2%의 가스를 마시게 하였더니 뇌장의 부분의 부피가 하루 후에 약 반 정도에 머물렀다. 서울산업대의 도움으로 항산화력과 물 분자의 크기도 수치로 증명했다. 많은 기능성 물들이 항산화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수치로 뒷받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각각의 항산화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그래프의 수치가 낮을수록 물의 항산화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수소 활성수의 항산화력이 수돗물과 이온수기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다. 물 분자 크기를 말하는 클러스터도 약 50Hz를 나타내 110이 넘는 수돗물에 비해 절반 크기다. 먼저 수소 활성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즉,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뚜렷해지는데 하루 2리터의 이 수소 활성수를 꾸준하게 마시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일본 동경의대의 항산화력 측정 실험에서 수소 활성수는 현재 항산화제로 알려진 비타민 C보다 무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무려 865배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본 의과대학 오다 교수의 논문에서 코엔자임 Q10이나 수용성 비타민은 활성산소의 제거에 작용하지 않으며 오직 수소 활성수만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입증했다.